40년 만에 찾아온 조선업 불황, 그리고 콜레라로 어려움이 컸던 곳입니다. 바로 거제시의 얘기인데요. 불황 극복을 위해서 거제 시민이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단지 조성과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블루시티 거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권민우 거제시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은 좀 많이 춥나요, 어제보다? 네, 그제보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거제는 지금 아직 좀 따뜻한가요? 예, 그제는 오늘 뭐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서울 오니까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이 좀 더 춥죠. 네. 자,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거제시 조선업 위기에다가 콜레라까지 발생하면서 굉장히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40년 만에 우리 조선산업의 불황이 왔고 또 15년 만에 코로나 환자 발생이 돼가지고 지역 경기가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사실은 시민들도 지금 많이 지금 뭐 걱정하고 해서 시장은 막중한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싶어서 뭐 많은 또 우리 거제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또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선과 관련된 협력업체들과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경영 운영 자금 이런 조달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가 지난 해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100% 상향 조정해서 한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300억 정도로 늘려서 지금 지원하려고 있고요. 특히 영세환 전통시장이라든지 이 골목 상권이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제 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발행을 좀 높이고 활성화시켜야겠죠. 그리고 또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 관내외 기관 임직원들 또 우리 1,200명의 공무원들이 함께 이제 거제 지역 상품을 우리가 구매해 주자는 운동도 지금 대폭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희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선에 관련돼 있는 우리 퇴직자들 또 실업자들을 위해서 또 재취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기에 또 생계 안전 자금이라든지 창업할 때 창업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이러한 일련의 지금 후속 조치들을 빠르게 가고 있고 특히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으니까 도로 항만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것도 조기에 빨리 발주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사업들도 다수의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빨리 좀 진행시켜서 지역 경기를 지금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내 조선업계 불황을 극복할 만한 대안 중에 하나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사실은 뭐 조선산업이 지금 이렇게 불황을 겪다 보니까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는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인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조선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오대양을 함부로 싣고 다니는 게 전부 선박으로 싣고 다닐 뿐만 아니라 또 자원도 이렇게 해양에서 한 7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조선과 해양 플랜트는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황일 때 우리가 호황기를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국가해양플랜트 산단지를 추진해야 되고 특히 조선으로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무려 약 한 2조 원 정도가 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2014년 또 12월 달에 해양플랜트를 국가의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67개 부처에 이렇게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미 이제 62개는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이제 국토부나 해양수산부, 환경부에 대한 5개의 협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이 사업이 정부 승인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보상과 또 이렇게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이 시작되면은 약 1조 8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또 7천억 정도의 부가가치와 1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선업에 치우쳐 있는 산업 구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일까요? 요즘
관광 산업에 좀 매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선이 사실은 지역의 한 70% 지역 경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단일 산업 구조가 매우 그제가 지역 경제를 유지해가는 데는 이제 매우 불안한 산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사실은 이런 좋은 자연 경관을 가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연간 한 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그제를 찾아오지만은 이 단체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대규모의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517실 규모의 리조트가 지금 준공이 되어서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고 또 그가 대교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해서 이곳에 460실의 리조트 사업이 지금 착공을 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심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한 400년 동안 잘 자란 동백숲의 군락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제시로 이거 안 넘어오면은 이걸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제일 지금 규모가 큰 온실 돔을 지금 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뭐 세계 희귀난이라든지 식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들이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지금 그제에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 산업과 관광 산업이 이 두 산업의 축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거제시에 4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없는 게 4가지? 4가지가 없다? 글쎄요. 어떤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 뭐 어떤 것들이 없는 건가요? 4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은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낮추고 가고 또 시장이 없어도 될 것은 또 없애고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시장실이 종전에 뭐 2층에 이렇게 아주 큰 방에 시장실을 집무실을 두었다면 지금은 민원실에 시민이 가장 많이 오는 시민 그 공간 속에 완전히 문 하나 없이 직원과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의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실을 열린 시장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 옷을 하나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1,200여 명이 입는 공무원 근무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로 제가 오면서 입고 왔습니다만은 이 공무원 근무복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친절과 섬김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또 공직자들은 근무복을 입고 명찰을 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또 정직하고 또 청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의 복이 근무복입니다. 이 처음에 근무복을 이 공직자들에게 착용하고 입힐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모두가 또 칭찬하고 있고 또 사복을 입다 보면 여러 가지 옷 걱정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일석삼조 사조가 됩니다. 여름에 또 약간 좀 스타일이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관용차를 출퇴근할 때나 또 공휴일에 행사장 다닐 때는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된 이제 6년 지금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손수 제가 차를 구입해서 경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닙니다. 남들이 보면은 좀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유일하게 그 차속 안에 있을 때만 혼자 있는 유일한 자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남들이 못 느끼는 그런 또 자유스러움이 또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수행 비서를 지금 두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가 이 직원들이 출산 육아 휴직을 갖게 되면 한 100여 명이 지금 직원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직원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충원해 달라는 이렇게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많이 이렇게 또 채용하면은 또 이것이 나중에 재정 운영에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수행 비서가 저는 없어도 좀 불편함이 있어도 시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수행 비서는 또 직원이 계련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근무토록 하고 그래서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경차를 타고 있고 근무복을 입고 또 수행 빚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무가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끝으로 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전국 최초로 아파트를 건립했는데 지금 300만 원대의 아파트를 건립해서 이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되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제가 조선산업으로 또 국민소득이 높다 하지만 또 반면에 평생 채집에 한번 살아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거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가 공작 사업으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뭐 전문가나 또 우리 전문부서에서도 300만 원대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 그 인근에 800만 원 민간 아파트의 중반에 지금 분양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을 설득하고 또 관련 기관을 설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 땅값이 벌써 이게 3.3 제곱미터당 한 3,4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벌써 건축비가 또 한 3,400만 원 됩니다. 그럼 이게 전체로 합치보면 한 700만 원대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300만 원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깨면은 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만 저희들이 어쨌든 땅값만 부지 매입만 안 들어가면은 이 건축비 300만 원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땅 중에 우리 행정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를 또 지정해 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이 하는 역할이고 그 용도를 지정해 주지 않는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용도를 전환시켜주고 네. 그것이 또 특혜가 되기 때문에 특혜 일부를 기부받는 형식으로 간다면은 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전국 최초로 이게 아무도 행정기관 안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으면 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경상남도가 최종 이게 이제 지사가 성의권자인데 한 분 올렸다가 이제 부결되고 재차 다시 이제 설득시키고 해서 이 사업이 이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사업비도 확보되고 내일 모레 이제 착공 들어가면은 2018년도 연말쯤 되면은 이 서민들에게 희망의 꿈의 보금자리를 아마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강에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권민우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